안녕하세요. 디자인앤테크 메이커 박주웅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두꺼운 것을 자를 때 그 크리컷에서는 대표되는 칼날이 딥컷 블레이드라는 칼날과 딥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죠. 딥포인트 블레이드라는 칼날과 그 다음에 메이커 3에서 쓸 수 있는 혹은 메이커에서 쓸 수 있는 나이프 블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두꺼운 것을 자르는데 대표되는 칼날들인데요. 오늘은 이 두 칼날의 형태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메이커하고 메이커 3에서 사용 가능한 그 나이프 블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주로 우리가 익스플로러나 기존의 그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블레이드 중에 두꺼운 것을 자르는 블레이드는 딥포인트, 딥컷 이렇게 불리는 블레이드, 이 검은색 하우징을 갖고 있는 블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메이커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두꺼운 것을 자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두꺼운 것을 어떻게 정밀하게 자를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레이저 커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칼날이 있는 걸 사용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죠. 보통 그 종이류 같은 좀 타기 좋은 것들은 그나마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녹으니까 레이저 같은 걸로 자르는 게 가능한데, 종이류는 약간 아무래도 타는 경향이 있어서 그 타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커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조금 두꺼운 판지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정밀하게 자를 수 있을까? 그걸 자르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가 좋을까, 메이커가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 드리자면, 보통 이렇게 그 딥컷 블레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칼날이 이렇게 나오는데, 이 형태 자체가 약간 그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보다는 넓어요. 그리고 두껍죠. 좀 두꺼운 편인데요. 이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그 나이프 블레이드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. 나이프 블레이드는 보시면 네, 완전히 칼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. 상당히 큽니다. 칼날도. 그리고 잘 보시면 끝에가 약간 라운드졌어요.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. 보통 그 메이커에 있는 시스템, 이런 기어가 있는 시스템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, 보통 이 딥컷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칼날이 이렇게 딱 가면 얘가 따라오죠. 따라오게 돼 있어요.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, 일반적으로 얘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, 그냥 움직이면 얘가 돌면서 이쪽 방향으로 돌면서 잘라 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칼날의 두께만큼 약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 메이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, 메이커는 이게 칼날이 이쪽 방향으로 돌려 그러면 얘를 휠을 돌립니다. 얘가 직접 스스로.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. 지금 이걸 보시면 이 그 기어가 있는데, 기어 있는 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. 즉 얘랑 얘랑은 고정이고요. 가운데 경통만 있는 형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어로 정밀하게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. 각도를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익스플로러에 있는 기본 칼날보다는 정밀할 수밖에 없어요. 정밀하게 제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. 여튼 자, 그러면 이 칼날은 칼날 자체가 상당히 넓잖아요. 이게 깊이도 깊고, 이게 보통 2.5mm 정도를 자르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마 요 끝부분 2m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. 요만 손톱으로 봤을 땐 이만큼 될 것 같은데요. 이만큼 이상은 안 쓸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칼날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죠. 두께로 보면 한 이 정도 두께니까요. 이 정도 두께니까 네, 좀 두꺼운 커터칼 두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좀 우리가 일반적인 커터날 얇은 거 말고 좀 두꺼운 커터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. 비교를 하자면 얘는 네, 훨씬 더 두껍긴 합니다. 근데 보시면은 칼날의 깊이가 좀 얇아가지고 위쪽이 이 칼날 모양대로 잘리는 거니까
위쪽이 약간 벌어지고 아래쪽은 좀 좁은 경사지는 형태로 좀 잘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자로, 거의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거의 완전히 그 자르는 매질 자체를 수직으로 자르도록 되어 있죠. 자, 나이프 블레이드의 칼날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나이프 블레이드는 이렇게 항상 커버가 씌워져서 오게 됩니다. 그리고 칼날, 다른 그 여분의 칼날도 이렇게 케이스가 씌워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,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기어를 보호하는 캡이 있는데, 캡을 빼셔도 되고 낀 채로 하셔도 됩니다. 대신 이 칼날을 분해할 때는 여길 잡는 게 아니에요. 여길 잡으셔야 돼요, 반드시. 그리고 이 밖에 있는 하우징을 보시면 여기 요철이 약간 있습니다. 여기가 누르면 살짝 들어가거든요.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지만, 이걸 낀 상태로 보면 여기 오톨도톨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요 요철 있는 게 꾹 눌러갖고 돌리면 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, 이 상태로 그냥 하다 보면 실수로 손이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여기 빌 수밖에 없거든요.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이 캡을 씌워가지고, 가능하면이 아니죠. 반드시 캡을 씌워가지고 분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, 보통 기어의 형태로 봤을 때 이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것이고 이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잖아요. 우리가 여기에 그 오목하게 생긴 부분을 꽉 잡고요. 그리고 여길 잡아야 됩니다. 여길 잡으면 안 돼요. 여길 잡고 돌립니다.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. 돌리면 약간 저항감이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위에 보시면 칼날이 돌고 있는 게 보이죠? 자,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. 이게 더 안전하긴 하죠.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렇죠? 빠져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칼날을 잡아가지고 쏙 빼십니다. 쏙 빼요. 칼날이 다 되면 당연히 빠지게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새 것을 꺼내서 끼실 때는 잘 보시면 형태가 약간 달라요. 이 위쪽이 보면 물방울 무늬처럼 약간 더 많이 패여져 있거든요. 그렇죠? 보시면 펴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 칼날에 반대편 옆 뒤에서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. 그렇죠? 이 모양을 물방울 모양에 맞게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끼우실 때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.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를 툭툭툭툭툭툭 쳐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듭니다. 즉, 요 모양 있잖아요. 이 모양에 맞게 네, 여기 톡톡 쳐서 여기까지 자, 이걸 끼우실 때는 이제 다 이제 장착이 됐잖아요. 그러면 끼우실 때는 이거를 들고 톡톡톡 칩니다. 그럼 이렇게 내려와요. 내려오죠. 여기까지 내려왔죠. 그러면 여기를 잡으시고요. 잡으시고 세워서 이걸 끼워 가지고 돌리세요.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칼날 있는 데를 최대한 손으로 안 잡기 위해서 그래요. 이걸 계속 돌리면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안 돌아가는 느낌이 옵니다. 이게. 그럼 조금 더 돌리세요. 꽉꽉 빡빡하게. 그럼 더 이상 안 돌아가는 느낌이 오거든요. 미끄러지는 느낌이 와요. 이 손에서. 그게 다 된 겁니다. 그래 보면 완전히 꽉 조여졌죠. 이 상태로 쓰시면 되게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딥컷 블레이드와 나이프 블레이드의 비교를 마쳤습니다. 많은 분들